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방송 진투방. 네, 반갑습니다. 진투방 40번째 시간이고요. 40회차네요 벌써. 오늘은 긴급 진단, 또 진단하겠습니다. 경남제약 상장 폐지 결정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저게 제가 한 몇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좀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일단 그동안의 흐름, 이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살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흐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7년도에요. 그러니까 한 11년 전이죠. 2007년도에 이희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희철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녹십자로부터 경남제약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얼마 인수했냐? 약 245억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이 회장님께서 2014년도에 안타깝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혐의가 뭐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 전체 액수가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0억에서 조금 빠지는데 하여튼 대략 50억 규모의 허위 매출을 기재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한 거죠 또. 그래서 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매출액하고요. 매출액하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뭐냐면 이제 채권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을 그냥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산이죠. 그래서 이 매출액과 매출 채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풀렸다. 그래서 이제 가공 거래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마치 거래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풀린 거죠. 아니면은 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30억인데 이거를 50억을 판 것처럼 매출이 50억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과대, 뻥튀기, 과대 계상을 해서 이제 회계에 반영을 했다 이건데요.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017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희철 회장 이분이 횡령과 사기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3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러프하게 알아본 거고 이게 이제 1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2라운드가 또 있습니다. 2라운드. 근데 2라운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그렇게 갖고 이제 이희철 회장님이 경영권을 뺏기다시피 했어요. 여전히 최대 주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그 흐름을 좀 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회장님께서 자신의 대리인을 등기이사로 임명을 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공통분모는 다 그거죠. 이제 이사회를 장악을 누가 먼저 하느냐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편 사람을 이사회에다 속된 말로 심어 놓으려고 이제 이사 선임 갖고 이제 많이 싸우죠.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이제 등기이사로 임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남제약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이 회장이
그러니까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찾으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이제 낌새를 딱 파악을 해가지고 2017년 9월 달에요. 그 이희철 회장을 상대로 해갖고 그 160억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원에다. 그리고 50억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희철 회장 측에서는 또 반격을 하는데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으니까 그 경영권을 박탈당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이 회사 그 경영권이 새 이사진을 회사 경영진이 회사 경영 제가 왜 이렇게 버벅대죠 오늘? 예, 제가 이상한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튼 죄송합니다. 예. 이희철 회장이요. 예, 회사의 그 새로운 경영진이 새로운 이사진을 이제 선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이사진 선임, 해임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주주총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임시 주주총회를 막 열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달라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내는데 안타깝게도 기각을 당해요. 예, 기각당해.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됐냐? 결국 이희철 회장이 최대 주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갖고 있던 보유 지분율이 20.84% 정도 되는데 요거를 250억에 큰 돈은 아닌데 250억에 그 에버솔루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로미어라는 데가 있는데 요 두 군데에다 이제 매각 자기 지분을 다 팔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이 됐냐면 국세청에서 이제 지분을 가압류해 버렸어요. 이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그래서 이제 가압류됐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매각이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올해 3월 달에 그 거래소가 이제 요 경남제약 그 주식 거래를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3월 2일에 정지를 시켜갖고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을 허위를 계상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거 등등 해서 회계 처리 그 기준을 위반을 했다. 그래갖고 과징금 4천만 원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인 지정 3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늘 하던 레파토리 검찰에다가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만으로도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2018년도 올해 5월 달에 기심위라고 부르는데 이제 줄여서 기업심사위원회 요거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상장 폐지를 시키진 않았고 다행히도 물론 거래는 계속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개선 기간을 6개월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심위에서 보통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즉각 상장 폐지를 하느냐 시키느냐 아니면 상장을 그냥 유지해갖고 거래를 재개시키느냐 아니면 거래는 계속 정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너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기간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그 안에 이거 제자리로 다 돌려놓고 잘못된 거 다 바로 잡아놔라. 이게 이제 개선 기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데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어요, 이 당시에. 예. 그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개선을 시켜놓을 거냐? 그래서 그 계획서를 우리한테 내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죠? 근데 이 와중에도 보니까 그 레드벨벳 아시지 않습니까? 레드벨벳 빨간 맛 예, 아이돌 그룹. 예, 우리 또 제가 또 이 참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스티브 잡스, 우리 또 이수만 회장님께서 예? 맨주먹으로 이룩해 놓으신 그 SM 제국의 소속된 아이돌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그 멤버 중에 아이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예. 요 아이린 양을 또 모델로 또 발탁을 했어요. 그 레모나 전속 모델로. 예. 그 와중에도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이게 확전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남제약을 아예 그냥 매각을 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새 주인을 찾아주자.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매각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매각이 우여곡절 끝에 매각이 됐어요. 언제? 올해 11월 달에. 그래서 누가 이거를 그럼 이 인수를 했냐? 이 경남제약을 사모펀드가 인수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의 이름이 좀 생소해. 마일스톤 KN. 마일스톤 KN. 이게 105억 정도를 들어갔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갖고요. 지분 12.48%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예. 그리고 기존의 이희철 회장님은 지분이 줄었어요. 11.83%로 줄어갖고 2대 주주로 좀 밀려났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 2018년도 올해 11월 달, 지난달이죠. 그래서 경남제약 측에서 이렇게 아까 개선기간 부여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경영 관련해서. 그래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퇴짜를 놨어요. 퇴짜를 놨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은요. 최대 주주인 마일스톤 KN이라는 그 사모펀드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안타깝게도 상장 폐지를 결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요.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사모펀드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기업의 계속성,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이제 문제 삼은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 그동안에 경남제약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시간 흐름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경남제약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뭘로? 레모나, 비타민C 레모나로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최근 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중요한데, 요거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아까 분식회계 혐의로 전 회장님께서 구속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분식회계가 있었다. 그 뜻이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실적은 2015년, 16년, 17년, 18년, 물론 18년은 3분기까지입니다. 아직 4분기가 안 끝났으니까. 실적을 보면은요, 2015년도에 매출이 391억, 영업이익이 68억. 그러니까 요게 영업이익률로 따지자면 대략 15% 내외. 2016년도는 매출이 398억. 비슷해요. 영업이익이 53억. 영업이익률은 요때는 대략 13%. 2017년 작년은 매출이 402억. 조금 늘었네요. 402억. 영업이익이 37억. 근데 이게 여기서 영업이익률로 따지자면 10%가 안 됩니다. 많이 떨어졌죠.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이거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만 쳤을 때 매출이 306억. 근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5억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한데 그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기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든다. 그건데
이게 그거란 거죠. 지금 특히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5년부터 보면은 계속 줄어요. 68억, 53억, 37억, 심지어 올해는 5억이 적자가 나고,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간다. 그 뜻이.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요, 비타민류, 그러니까 레모나씨 이런 비타민류 제품이 전체에서 47.3%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네, 절반. 그리고 일반 의약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그런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25.1%. 그리고 건강식품 관련된 제품이 9.4%. 예. 그 정도니까, 그래서 매출이 400억 안팎이네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큰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액 주주 현황을 보면은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요, 요게 사실 좀 가슴 아픈 부분인데, 소액 주주가 전체가 대략 약 한 5,25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총 주식 수가 808만여 주. 예, 비율로 보면은, 지분율로 보면 71.8%.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상장 폐지 결정이 더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됐냐? 이걸로 끝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 그게 뭐냐면 코스닥 시장위원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확정을 짓느냐 아니면 개선 기간을 또 부여할 거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내년 2019년 1월 8일까지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공은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칼자루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이제 지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했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잽싸게 그냥 후다닥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상장 유지, 결정 내리고 거래 재개, 이렇게 딱 하더니, 똑같이 분식회계 한 건데, 경남제약은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서 차별한다. 그리고 이제 이 경남제약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한 5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경남제약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덩치 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시가총액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24조 6,100억, 경남제약은 약 2,110억. 시가총액 순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7위, 7등. 경남제약은 코스닥 215등. 일단 덩치가 차이가 이건 거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매출액 올해 3분기까지입니다. 즉 2018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3,575억, 경남제약 약 306억.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 삼성바이오로직스 441억, 경남제약 5억 적자. 소액주주 현황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8만여 명, 경남제약 약 5,200여 명. 이것도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일단 덩치 면에서는 거의 다윗과 골리앗 수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다 분식회계했다. 근데 분식회계한 내용이 좀 자세히 보면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종속기업을 관계회사로 바꿔갖고 지분의 가치를 뻥튀기 하는 수법을 썼고요. 경남제약은 매출액과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을 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수법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경남제약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요. 좀 찜찜한 부분인데 이 경남제약이 그동안 자본금을 좀 많이 까먹었어요. 까먹어가지고 얼마나 까먹었냐? 168억이었던 게 지금 한 33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자기 자본, 그 자본금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약 33억 정도의 그 추가적인 어떤 손실, 즉 적자가 나버리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버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장 폐지입니다. 바로. 자본금을 다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완전이잖아. 완전 자본 잠식. 그럼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다 날려먹었다는 얘기예요.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데 빵원인데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건데 지금 그런 상태고, 또 하나 이게 네 번째는 이미 한 차례 6개월이라는 그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이미 한 번 부여받았다는 점. 이게 또 약점이고, 다섯 번째, 이게 이제 그 거래소에서도 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대 주주가 지금 말스톤 KN 펀드라는 사모펀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의 그 투명성이 떨어진다. 투명하지 못하다. 이 펀드의 정체가.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거래소 측에서 이걸 제가 좀 뜯어봤어요. 자세히 좀 뜯어봤는데 이 펀드가 있으면 이 펀드를 운용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그 조합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합원이 어딘가고 봤더니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란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모펀드의 지분을 0.3%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또 그 조합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곳인데 그중에 대표 조합원, 이건 뭐야? 대표 조합원이란 거는 이제 그 펀드의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조합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어디냐? 하나금융투자예요. 증권사잖아요. 여기가 34.6%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펀드를 또 우리가 만들면 공모든 뭐 사모든 그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그 펀드면 펀드에다 돈을 그 출자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쩐주. 그래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거기다 출자를 했나고 봤더니 듀크 코리아라는데요. 여긴 지분율을 돈을 제일 많이 댔으니까 지분율도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65%. 이 말스톤 KN 펀드라는 이게 지금 최대 주주인데 사모펀드고, 이 펀드를 정확히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뭐 좌지우지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누가 지금 행사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런 게 지금 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5가지를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경남제약이랑 소액주주 그 인원수도 너무 차이가 크고 덩치도 너무 차이가 크고, 그리고 분식회계했는데 그 내용이 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다시 짚어보면 물론 분식회계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고 다 잘못된 거죠, 그건. 근데 그래도 굳이 따져본다면 누가 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누가 더 죄질이 불량하냐. 아마 그 거래소 측에서는 이 경남제약이 더 불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매출액과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했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부풀려갖고 뻥튀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불리하죠, 경남제약한테. 그리고 뭐 자본금 지금 많이 까먹은 거, 그리고 이미 한번 개선 기간 부여받았음에도 개선이 안 됐다는 점, 이런 거. 그리고 최대 주주가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략 5가지 정도는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리한 요소라고 봐야겠죠, 경남제약한테. 그래서 이 주주분들이 아마 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것 같아. 그리고 더 불안감에 휩싸이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냉철해질 땐 냉철해져야겠죠. 예.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 1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1월 8일인가 9일까지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상장 폐지 확정, 최종 확정 짓든가 아니면 뭐 유예 결정을 내려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든가 뭐 하겠죠.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이거는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유예를 시켜주면은 고맙죠. 주주 입장에서는 예, 안도의 한숨을 내시겠죠. 예, 우선 근데 유예 결정을 내려도 아마 그냥 쉽게 결정을 안 내리고 아마 조건부로 할 겁니다. 조건부. 조건을 걸겠죠. 이러이런 조건을 니네가 지켜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제가 걸리는 게 이미 개선 기간을 한번 부여받았는데 예? 이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또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삼성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삼성공화국 아닙니까? 예, 대마불사. 예, 대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덩치가 너무 커갖고 저거를 그 상장 폐지시켜버리면은 아마 부담이 컸을 거예요. 상장 폐지시키기에는 그 심사위원회 위원들 또 거래소 입장에서도 아마 부담감이 굉장했을 겁니다. 이거. 근데 경남제약은 그에 비하면 일단 덩치가 너무 작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물론 이런 게 면제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소액주주가 8만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8만여 명. 근데 그에 비하면 경남제약은 뭐 한 5,200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글쎄요. 이거를 개선 기간을 한번 줬는데 또 준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그렇게 할 확률은 좀 낮다고 보고요. 근데 또 모르죠. 뭐 여론에서 이렇게 막 또 분위기를 만들면 그냥 욕먹기 싫으니까 또 그냥 등 떠다 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유예 결정을 내릴지 또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뭐 감히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이거는 100% 이러이런 결정이 날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예. 뭐 MP그룹 그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다만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끝으로 경남제약 그 지금 주식 갖고 계신 주주분들 대부분이 다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분들이실 텐데 아까 그 약 한 5,200여 명 된다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생각하면 유예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진심이에요. 근데 유예 결정이 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는 이런 주식에는 손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금융투자 상품 털기 시리즈를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번번이 본의 아니게 긴급 진단 이런 게 자꾸 치고 들어와서 흐름이 좀 끊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에 더 관심이 많고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 시간에도 긴급 진단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진투방은 그냥 경남제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죠.